절대 부등식 이쪽이 좀 어려우니까 요거 조금 하다가 저 뒤에 함수 넘어갈거든. 시작해드리니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자고 있을 수도 있잖아.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식을 증명하라 했어. 이런 식을 증명하라 이렇게 해서 그 부등식을 증명하라라고 하면 처음에 부등식의 증명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돼. 부등식 증명을 어떻게 하는 게 부등식 증명이다라는 거.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하시오 하면 크다를 어떻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뺀 요 식이 0보다 크다 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놈이 이놈보다 크다라는 것은 A 더하기 B의 제곱. 자, 여기서 4AB 요거를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빼주면 요거는 A제곱 2AB B제곱 마이너스 4AB 이렇게 돼요. 그럼 요게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잖아. 요게 마이너스 2AB니까 그지? 그럼 제곱이니까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말은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절대부등식은 항상 이렇게 증명을 하고 난 마지막에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는 것을 항상 붙여줘야 돼. 자, 등호는 요게 0이 될 때니까 A 이꼴 B일 때 성립하더라. 물론 요거는 좀 쉬운 문제지만 증명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 증명을 직접 쭉 하는 거는 잘 안 돼도 돼, 그런 거는. 대신에 어떤 식으로 증명한다 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빼면 돼, 빼면. 자, 빼면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뺄 수가 없다, 더 이상, 그지? 더 이상 뺄 수가 없네. 자, 이때는 무슨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지. 반드시 요 조건이 있어야 돼. 자, 그럴 때는 요 식을 제곱해서 요 식의 제곱을 뺏는 거를 계산해야 돼. 그러면 요거를 제곱을 해주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요거의 제곱, 절대값 A 더하기 B 요놈의 제곱, 요거를 뺏는 요 식에서 이제 풀이를 들어가야 돼. 자, 정리하는데 먼저 요거 두 개를 알아둬야 돼. 절대값의 제곱하는 거는 그냥 제곱하고 같다. 꼭 알아둬야 되고는 절대값 할 때 꼭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 AB는 절대값 A, 절대값 B는 절대값 AB하고 같다라는 거. 요 두 사실을 항상 알고 있어야 돼. 절대값 계산할 때. 자, 그럼 요거 제곱할게. 절대값 A의 제곱이니까 A는 그냥 A제곱 이렇게 되네. 더하기 2AB. 그럼 2 절대값 A, 절대값 B. 그거는 절대값 A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제곱 이렇게 되네.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제곱. 자, 빼기. 자,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같다 있지. 이거는 그냥 제곱했는 요식이 되네. 요식. 자, 제곱을 해서 빼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니까 2AB의 절대값 빼기 AB 이렇게 돼. 지금 우리가 뭐 조사하는 건데? 부호 조사하는 거야. 이게 0보다 큰다, 작다 이런 부호를 조사하는 거야. 그럼 절대값은 그냥 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지. 이 좌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곱해서는 그 끼리 요놈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둘 다 양수라는 것만 돼 있으면 요것이 요거보다 크다 이렇게. 증명은 다 그런 방법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 산술 기하 평균은 양수라는 말이 들어있어야 돼, 문제 안에. 그 다음에 곱이 일정하거나 합이 일정한 요런 관계가 있어야 돼. 자, 그런 관계가 있을 적에 두 수를 더해서 2를 나눈 것을 우리는 산술 평균이다 이렇게. 두 수를 더해서 2를 나눈 것. 그 다음에 두 수를 곱해서 제곱근을 취한 것을 기하 평균이래. 그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거예요. 항상. 물론 요거는 요거하고도 같은 말이지. 두 개를 더하면 2 루트 AB랑 이렇게 됩니다. 그냥 양변에 2를 곱했다 생각하면 돼요. 요것도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하다. 자, 산술 기하 평균은 등호를 물을 때도 많아. 등호를 물을 때도 많기 때문에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는 그 사실까지 잘 알아둬야 돼. 자, 이제
왜 산술 기하 평균으로 접근하는가 그거를 빨리 감이 와야 돼. 그게 요 말을 보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 하면 대부분 산술 기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산술 기하는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한 게 반드시 문제 안에 나와 있어야 돼. 요거는 곱이 일정한 거네. 요거는 합이 일정한 게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이게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식은 요거 두 개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지. 그럼 그대로 쓰는 거야.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이게 성립하잖아.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근데 XY가 곱이 딱 일정하게 8로 돼 있어. X하고 Y가 곱해서 곱하면 무조건 8이 되는 거야. 그럼 그거는 1, 8도 있을 거고, 뭐 2, 4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거다, 그제? 자, 그런 XY를 요렇게 했을 적에 제일 작은 값이 얼마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요 XY가 8이니까 요건 안에 있는 16이지. 요게 16이 되면 4가 돼서 요게 8이 되네, 8. 요 수는 8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예요. 요 수는 8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 말은 제일 작을 때가 8이란 말이지.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해? 요 두 수가 같을 때 이 말이에요. 그럼 x랑 2y가 같을 때 이렇게. x하고 y가 같은 게 아니고 요거하고 요거의 평균을 낸 거잖아. 그럼 요 두 수가 같을 때예요. 그럼 그런 xy는 xy가 8이잖아, 근데. xy가 8이니까 x는 2y지. 그럼 요게 2y 제곱이 8이 돼서 y 제곱은 4. 그럼 y는 2가 되고 x는 4가 되면 된다. 그래서 곱해서 8이 되는 거는 무수히 많아. 이때 이 값을 최소가 되게 하는 거는 x가 4가 되고 y가 2가 되는 요런 상태로 곱이 8이 될 때 요 수가 제일 작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직접 집어넣어봐. 2하고 4를 집어넣어봐. x에는 4를 넣고 y는 2를 넣으면 4 더하기 4, 8이지. 그게 최소야, 최소. 그럼 나머지 다른 거 집어넣어봐. 1, 8을 한번 집어넣어. 1, 8. x에 1을 넣고 8을 집으면 16 더하기 1이면 17. 이거보다 훨씬 크단 말이야. 이거보다 작은 수는 절대 못 찾아. 나머지는 어떤 수를 넣더라도 이거보다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 8이다. 이런 거야. 지금 했는 게 뭐고? 산술 기하평균이야. 자, 또 두 번째 거. 합이 또 일정해. 이렇게 합이. 자, 그러면 2x 더하기 3y는 2를 나누면 루트 두 수를 곱했는 거. 그럼 6xy 이렇게 돼.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누면 산술평균, 곱해서 제곱권을 취한 기하평균. 요런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데 요게 일정하단 말이야. 12로서. 그럼 요게 12니까 요거는 6이 되네. 6. 양변 제곱해버리면 36이 6xy가 돼서 xy는 6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xy는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6이 가장 크다는 말이지. 그래서 최대값이 6이 된다. 이런 거. 그렇지? 요게 가장 간단한 형태로 산술 기하평균 그냥 맛보기 한 거.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여러 가지 변형이 돼서 나타나는 건지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수했다, 그제? 양수했네. 그럼 항상 이거야. 요 수하고 요 수가 더해져 있지. 그럼 이거는 크거나 같은 거야. 2 루트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거. 9a제곱 b제곱. 근데 요거 두 개를 더했는 거는 36이라 했지, 위에서. 자, 2를 약분하자. 그럼 요게 18이 되네. 근데 요거는 AB가 양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하고 같아? 3AB랑 같은 거예요, 이제? 3AB랑. 그럼 다시 AB는 3을 나눠버리면 6보다 작거나 같지. 그래서 AB의 최대값 6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B는 제일 클 때가 6이 되는 거예요.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산술 기하평균. 또 XY가 양수야. XY가 양수야. 합이 일정하네. 그럼 산술 기하평균이죠.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104번은 자, 우리 그 프린트 해본 문제 있었다, 그지? 요 문제는 잘 기억 안 하면 나중에 절대 못 풀어. 이 품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 풀어. 틀림없이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막 해놔놓고, 그 다음에 막 끼워 맞추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요 모양을 눈에 익혀야 돼. 요 모양. 요런 모양을. 요거는 A이고 이쪽은 A분의 4지. 여기는 B이고 여기는 B분의 1이지. X고 X분의 1이네. Y고 Y분의 3이네. X끼리 Y끼리 곱하니까 그게 다 약분이 되는 그런 모양이라는 거 알겠네. 그래서 요 식은 3X 플러스 Y를 요 식에다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6을 곱했잖아요. 요게 6을 곱했으니까 6을 나눠주면 이거는 원래 식하고 똑같잖아. 이해되나? 내가 요 식 구하는 건데 지금 여기다 6을 곱하고 6을 나누면 똑같잖아. 약분하면 1이니까. 자, 그래 놓고 이제 요 부분을 전개시킬 거예요. 요 부분. 자, 전개한다. 요렇게 하면 3 더하기 y분의 9x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3 이렇게 되네.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6분의 1에 y분의 9x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6 요렇게 쓸 수 있다. 그지? 됐지? 이제 요걸 빨리 볼 줄 알아야 돼. 요게 눈에 들어와야 돼. 양수인데 곱이 일정하다는 말이야. 이것도 곱해봐. 약분되고 약분돼서 문자가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요 초록색 식은 크거나 같아. 뭐보다 2루트 두 개를 곱했는 거. y분의 9x하고 x분의 y를 곱했는 거고. 두 개를 더하면 2루트 두 개를 곱했는 것보다. 그럼 요건 다 약분이 되고 9가 되네. 그럼 이 3은 6이지. 요 계산하면 6이에요. 요 수는 6보다 크거나 같아. 그 말은 요 놈의 최소값이 6이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지. 요거는 6보다 크거나 같아. 그 말은 요거의 최소값이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요게 최소가 되면 전체가 최소일까 이거. 그럼 6 더하기 6 나누기 6. 그래서 2가 되네. 그지? 그래서 이 식의 최소값은 2다. 이렇게 곱했다, 요 곱해서 푸는 거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빨리 요게 보여야 돼, 요게. 그리고 막, 이 곱하면 막 약분돼서 없어지는 모양이 나타나 있지. 그래서 요것도 전개를 시켜야 돼. 자, 전개하면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요렇게 하면 1, 요렇게 하면 4. 4 더하기 1이니까 요렇게 되네. 요거 전개하면 요렇게 돼. 크거나 같대. 두 수를 더하면 요게 곱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려고 생각한 거예요. 두 수를 더하면 2루트 두 수를 곱했는 거 하고 같다 이 말이네.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약분이 되면서 4가 되니까 2는 4 더하기 5 하면 이게 9가 되네. 해서 이 식은 9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예요. 자, 그 말은 이 식의 최소값이 9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요놈과 요놈이 같을 때 이렇게. 요거 두 개가 같을 때. 항상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면 두 수가 같을 때. 자, 요거는 봐. 요렇게 돼 있으면 보기 쉬운데 x 빼기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1 뭐 이렇게 돼가. 이러면 곱하면 일정하다는 거 바로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x가 1보다 크다. 요렇게 돼 있으면 잘 풀어. 크거나 같아. 2 루트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게 1이잖아. 1. 그래서 요거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요렇게 있으면 요게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또 안 보여. 그거는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요 식을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하면 똑같지.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크거나 같아. 2 루트 요거 두 개를 곱했는 것보다. 그리고 더하기 4다 이렇게 돼. 그럼 2는 4 더하기니까 여기 6이네 6.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은 6이 된다. 그럼 이거는 왜 줬을까? 이게 양수다를 하려고. 어? 맞네. 야, 본데 8이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8이다.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지금 내가 요거하고 요거의 평균을 낸 거잖아. 그지? 그래서 4 x-1 이꼴 x-1분의 1일 때. 자, 이제 105번은 어떻게 될까? 105번은 전개식에서 해야 돼. 그지?
105번은 전개식에서 하면 모양 나왔다. 요거는 요거를 고칠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고칠 수 있잖아. 그래서 3에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고치고 플러스 6이지. 원래는 플러스 5였지. 여기서 1만 빼주면 되겠네. 그럼 크거나 같아. 2 루트 요거 두 개를 곱했던가. 곱하면 요거 약분되면서 여기 9가 되고 이렇게 돼. 그럼 2, 3은 601이니까 5가 된다. 알겠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산술 기하평균이야. 산술 기하평균. 산술 기하평균은 뭐 보고 눈치채야 돼? 요 말 보고 눈치채야 돼. 요거 보고 양수다 하는 거 그걸 보고 자꾸 눈치를 채야 돼. 조건에 양수가 나오면서 최대 최소를 묻는 것이 산술 기하평균이다. 그런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술 기하는 이제 조금 서면 이제 좀 잘 숙달돼. 숙달되는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하는 요거는 많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숙달을 좀 잘 모시게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유형을 딱 머릿속에 거의 기억이 나야 돼. 요런 형태일 때 슈바르츠 부등식 쓰더라. 그래서 그 다음 자기가 이제 어떤 요런 문제를 볼 때 직접적으로 몇 번 써지면 이제 그 다음 되는데 처음에는 막 그거 맞추는 게 잘 안 돼. 억지로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공식 요거다.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자, 여기는 뭐가 오느냐면 제곱된 식이 곱해지고 있다. 그지? 그럼 요 하나씩 곱하는 거야. ax 또 하나씩 요렇게 by 모양 1차 모양이지. 요 놈의 제곱보다 항상 요렇게 됩니다. 자, 언제 그렇게 되느냐면 a 대 b 요거 때 요거의 b랑 x 대 y 요 b가 같을 때 이렇게. 요런 게 항상 성립하더라. 요렇게 될 때. 자, 그러면 자, 식을 보면서 요렇게 있고 요거의 범위를 구하라 했어. 이걸 보고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내야 돼. 자, 여기에 x제곱 y제곱이던데 여기는 봐. 제곱이지. 요거는 1차식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그 1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1차가 지금 4x 더하기 이렇게 3y 이런 꼴이 나오려면 앞에 4제곱, 3제곱 요런 모양이 있어야 돼. 그래야 4x, 3y 요놈의 제곱해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는 모양을. 자, 이제 x제곱의 합이 요거는 4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16 더하기 요거 25가 되네. 그럼 100이네 그지? 요거를 제곱을 했더니 100보다 작거나 같아. 자, 이거를 제곱을 했더니 10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0에서부터 플러스 10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됐지? 요거를 제곱을 했더니 요 놈을 제곱을 했더니 100보다 작거나 같아. 2차 부등식이야. 또 2번 또 봐. 지금 x제곱 y제곱이 나오고 요 식을 3x 더하기 4y 오른쪽에 있는 식이다 라고 보여줘야 돼. 그럼 요 식이 3제곱 더하기 4제곱이 요렇게 와 있으면 요 놈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알겠지?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기가 좀 힘들어. 제일 처음 연습할 때는. 그럼 요게 25.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자, 요 놈이 5제곱이니까 25 이렇게 돼. 그럼 25 약분하면 1이 되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이 1이 된다. 됐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져? 이것들이 제 시간에 안 돌았네. A, B가 실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다. 실수라고 했다. 그지? 양수라고 안 했지? 실수라고 하면 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쪽을 보는 거예요. 제곱이 있네, 제곱. 그럼 제곱은 항상 좌변에 그거잖아, 좌변. 근데 1차 모양이 2A 4B네. 그럼 앞에 2제곱, 4제곱이 이렇게 있으면 2A 4B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돼. 그럼 이게 16 더하기 3이고 20. 그 다음 A제곱, B제곱이 10.
자, 우리가 찾는 게 2a 더하기 4b 제곱이네. 그럼 제곱이 200보다 작거나 같네. 그럼 풀마 10루트 2 사이다. 이제 요게 주어져 있네. 요거는 우변이네. 우변. 좌변에 있는 수네. 그 좌변에 있는 a제곱 b제곱, 요게 2a 더하기 5b라는 말은 요게 2제곱 5제곱이 있었다는 뜻이네. 그러면 요놈의 제곱보다는 요렇게 되겠네. 됐지 이제? 그럼 요게 25, 29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요게 29네. 그럼 요건 29의 제곱이 되네. 29를 나눠버리면 a제곱 b제곱은 29보다 크거나 같네. 그래서 요놈의 최소값이 29다. 됐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뭐 만들어내는 거다. 자, 요 길이가 20이야. 현재는 닭장을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가, 요 길이도 20이 되도록 할 수 있지. 그럼 요런 닭장을 만드는 거예요. 뭐 요 길이가 이렇게 해서 또 20이 되도록 할 수 있고. 그럼 요렇게 생긴 닭. 그런 식으로 닭장 모양을 막 바꿀 수 있다. 그제? 자, 이때 이 닭장의 가로 세로를 XY라 하대. XY. XY로 해주면 XY는 일단 뭐가 성립되느냐 하면 요놈이 400이다. 요게 성립돼. 자,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 찾는 거야. 넓이는 뭔데? 2분의 1 XY잖아. 그럼 요놈의 최대값 구하라 이 말이지. 요놈의 최대값. 요렇게 있네. XY는 다 양수 형태니까 2 루트 X제곱 Y제곱. 즉 2XY 이렇게 돼. 근데 그게 400보다 작거나 같네. 그럼 XY는 200보다 작거나 같고 2분의 1 XY는 100보다 작거나 같네. 그래서 요거 최대값이 100이 되는 거예요.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그럼 결국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으면서 그게 400이니까 하나하나는 200이 되겠지. 그래서 X는 10루트 2가 돼. 그래서 여기를 10루트 2, 10루트 2 대도로 잡으면 요 넓이가 100이 되고 그때가 넓이가 가장 클 때라는 거예요. 길이가 40이야. 그럼 이 길이를 X라고 요 길이를 Y다 이렇게 봐. 자, 길이가 40인 철사를 이용할 거예요. 그럼 길이가 40인 철사면 2X랑 5Y랑 더하면 이게 40이 된다 이 말이지. 요런 길이들이 다 더하면 40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X가 2개, Y가 5개를 더하면 40이에요. 자, 넓이의 최대값 찾는 거야. 그럼 넓이는 뭔데? XY 최대값 구하는 거죠. 그럼 두 수를 더하면 크거나 같아. 두 수를 더하면 크거나 같아. 뭐보다? 2루트 2개를 곱했는 거. 10XY보다 이렇게. 그럼 2를 나눠주고 다시 제곱을 해주면 이게 400이 되고 10XY. 그럼 10을 나누면 XY는 40보다 작거나 같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둘레 길이의 최대값 찾는 거예요. 둘레 길이의 최대값. 자, 요것도 요 반 딱 해당하는 요만큼을 X라 하자. 요 반을 또 Y라 하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의 제곱 이렇게 돼. 그럼 이거는 크거나 같네. 2 루트 X제곱 Y제곱보다. 그럼 이건 다시 2XY지. 2XY. 그래서 XY는 2보다 작거나 같지. XY의 최대값이 2다 이 말이네. 오른쪽은 반지름의 길이 2는 내지만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랬다. 그지? 그럼 둘레의 길이는 뭔데? 2x 그럼 4x가 되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4x 더하기 2y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 말이야.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아, 이거는 이거 아니네. 이거 필요 없네. 자, 요 값이 요럴 때 4x 더하기 4y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거는 이렇게 되겠네. 4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라 같은 말이지. 그럼 요거의 최대값만 찾으면 되네. 그럼 요게 x제곱 y제곱인데 요게 x 더하기 y가 있네. 그럼 요게 1제곱 1제곱이다 라고 두면 돼. 그러면 요놈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왜?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게 1이고 요거는 4니까 이게 4네 4. 그럼 x 더하기 y 제곱이 4보다 작으니까 x 더하기 y는 제곱이 4니까 2에서 마이너스인데 길이니까 이거는 0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래서 x 더하기 y의 최대값이 요게 2가 되는 거야. 그 전체는 최대값이 8이 됐다. 어디가? 이게 4고 8이네. 8이니까 루트 8이 되네. 2루트 2가 되네. 그럼 전체는 8루트이다. 민지 때문에 있다. 요것도 뭘 쓰는 거고? 산술기하 쓰는 거네, 그지? 요거 위에 거를 요걸 x제곱 마이너스 9로 고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좀 특수한 경우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야. 구하고자 하는 거를 제곱을 해봐. 그러면 3x 더하기 2y 더하기 2루트 6xy 이렇게 돼. 근데 요거는 16이잖아. 16. 그리고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16 더하기 2루트 6xy다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그럼 요 부분이 최대가 되면 되겠지. 그런데 3x 더하기 2y가 있으면 이거는 2루트 6xy 두 개를 곱하면 6xy. 근데 요 값이 16이라 했잖아요. 16. 그럼 이놈은 1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놈의 최대값이 16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클 때가 16이야. 그럼 전체는 32가 되겠지. 16을 더 더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전체의 최대값은 32가 되는 거예요. 뭘 했더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제곱을 했더니. 그럼 우리가 구하는 값은 루트 30, 즉 4루트 2보다 작거나 같지. 그래서 이 최대값이 4루트 2가 된다. 이제 산술기하 조금은 감잡았다, 그지?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한번 했으니까 요런 것들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프린트 같은 거 주는 요런 형태에서 이런 게 나타날 때 그게 바로바로 좀 보여져야 돼. 계속 하는데 안 보이면 나중에 시험 칠 때도 안 보여, 그게. 자, 708번. x에서 y로의 대응이 함수인 것을 보기에서 다 찾으라 했다. 함수인 거. 그럼 함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만 생각하면 되겠지. 기억은 함수가 안 되네. 왜? 한 점에서 두 군데로 가면 안 된다 했지, 그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니은은 4에 대응되는 값이 없지. 그러면 이런 건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4에 대응된 값이 없으면 함수가 안 돼요. 디귿은 1도 한 군데가 있고 2도 한 군데에 3도 한 군데씩이 그대로 대응이 돼요. 니을은 돼, 안 돼? 꼭 안 되는 것 같지만 돼. 1 한 군데, 2도 한 군데밖에 안 가 있지. 3도 한 군데밖에 없네. 4도 한 군데만 대응돼 있네. 그러면 요건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미음은 3이 갈 데가 없지. 3이 대응된 값이 없잖아. 그러면 미음은 함수가 아니야. 그럼 지금 찾는 게 함수인 것은 했기 때문에 디귿, 리얼 두 개밖에 없네. 함수는 디귿, 리얼. 여기 이해됐나? 자, 두 집합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대응이 함수가 아닌 거는, 자, 요거는 여기 숫자 3개를 대응을 시켜서 요 세 수 중에 하나씩이 다 나타나야 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0, 1을 넣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으면 2, 0을 넣으면 3, 1을 넣으면 4가 되지. 2, 3, 4 그대로 대응이 되네. 함수가 아닌 거 찾는 거야 지금. 요건 되고, 자, 여기도 먼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2,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4가 돼버리지. 그럼 0, 2, 4인데 0은 없잖아, 그지? 0이 여기 없어. 그럼 이거는 함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일일이 다 해서 안 되는 거, 그런 거 다 찾아내라.
자, x에서 y로의 대응, 이제 어떻게 찾는지 알았지,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아까 똑같은 방법 찾아주고. 자, 711번.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도록 하는 상수로 가라. 함수가 되도록 하는. 자, 어떻게 하면 함수가 되느냐 하면 1을 여기 집어넣는 거야. 1을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가 되네.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a가 되네.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6 더하기 a가 되네. 그럼 2 더하기 a, 이 세 수는 서로 다른 수라는 거 알겠지? 이게 대응된 수인데 이 수가 이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지? 근데 여기도 마침 숫자가 3개밖에 없네. 그 말은 이놈이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고, 이거는 7이 되고, 이거는 9가 되는 딱 성립하네. 그래서 a가 3이면 된다. 함수가 되려면 그 함수 값이 공역 안에 들어있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지? 함수 값이 공역 안에 들어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자, 이제 함수 그래프 찾는 거예요. 함수 그래프. 함수 그래프 찾는 방법. 그 다음에 1대1 함수 그래프 찾는 방법. 자, 함수는 x가 하나가 딱 결정이 될 때 y가 하나만 결정이 돼야 돼. 그럼 내가 x를 결정해 준다. 자, 예를 들어서 x가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결정했어. 그런데 y가 몇 개가 생겼어? 이렇게 하면 함수가 안 된다. x를 하나를 딱 결정해 주면 x 이꼴 얼마를 딱 결정하면 x에 대응된 y 값이 한 개만 나와야 돼. 자, x를 하나를 딱 결정해 줬어. 자, 대응된 y 값이 몇 개? 또 2개 나오네. 이렇게 하면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x를 하나를 딱 결정해 줬어. y는 무수히 많이 나와버리네, 그지? 그렇게 하면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x를 한번 딱 결정해 주니까 y도 2개가 됐네. 지금까지 다 함수 못 되네. 자, 이거는 봐. x를 어디를 결정을 해줘도 딱 한 점밖에 없잖아. 어디를 결정해줘도 만나는 점이 딱 한 점밖에 없어. 그러면 함수가 되는 거야. 됐지? 자, 1대1 함수 같으면 1대1 함수 같으면 서로 다른 x에 대응되는 y 값도 서로 다른 게 와야 돼. 됐지? 그런 게 1대1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함수만 되면 되는 거야. 함수만 되면. 자, F4가 8일 때 이렇게 했어. 여기 4 집어넣으면 8이 다 있네. 그럼 4 집어넣어봐. 12 더하기 A인데 이게 8이다 이 말이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네. A 값 구했네. 마이너스 4라고. 그럼 F5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X에 5는 얼마 되노 이 말이네. 그럼 3호 15 빼기 4니까 11이 됐다. 예진 되나? 자, 그 다음에 717번 본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로의 대응. FR, R 하면 모든 실수를 모든 실수로 돼. 그럼 정리역도 실수, 공역도 실수 이 말이야. fx가 이렇게 됐네. 자, 지금까지는 fx가 봐라. 그냥 fx가 2x 빼기 1 이렇게만 돼 있다. 근데 요거는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서로 다른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지? 1보다 이상일 때 함수는 위에 거고 1보다 작을 때는 밑에 함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F3을 구하래서 3을 집어넣어야 돼. 그럼 3은 1보다 큰 수니까 위에 집어넣어야 돼. 위에 3 집어넣으니까 3이 되는 3. 근데 F-1은 1보다 작은 수잖아. 그럼 마이너스는 여기 넣어야 돼.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플러스 1이 되네. 두 개를 더하시오. 자, 정리역은 뭔데? 정리역 719번 마이너스 1, 1, 3. 그 다음에 공역은 1, 2, 3, 4. 치역은 1, 3, 4. 치역은 함수 값들의 집합이 치역이 됐다. 그지? 함수 값들의 집합, 그게 치역이라는 거야. 치역이 이렇더라. 치역은 정역에 있는 모든 수를 다 집어넣어야 돼. 그게 치역이야. 정역에 있는 수를 반쯤 집어넣고 반은 안 넣고 이렇게 하면 치역 아니지. 치역이 이렇게 됐다는 말은 y가 1이 된 거야.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1. y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x가 얼마일 때야? 0일 때네.
자, y가 이제 1이 된 거야, 1. 그럼 x가 1일 때. y가 이제 3이 된 거야. x가 2일 때. 그래서 요게 바로 정리역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722, 723. 선생님이 설명하는 의도대로 이해가 돼 있어야 돼. 문제 풀 때 답 맞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설명한 의도대로 딱 이해가 돼야 돼. 722 y 꼴 마이너스 2x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그럼 지역은 뭐가 되겠노? 이렇게 해. 지역은. 자, 이 함수를 보고 빨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이 직선은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라는 거네. 그럼 이제 x에 대해서, 자, 어떤 x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수를 여기 집어넣는 거야. 여기 함수에 집어넣는 거야. 계속 집어넣으면 y 값은 요때가 제일 작고 이때가 제일 크네. 그지? 이되나? 이게 제일 작은 값이고 이게 제일 큰 값이야. y 값은. 나머지는 그 사이에 있잖아. y는 어디로 보는 거라고? 아래 위로 보는 거야. y는 이게 제일 밑에 있는 거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이 값이잖아. 그럼 이 제일 밑에 있는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이게 바로 a가 되는 거야. 그럼 뭘 넣어야 돼? 3을 넣으면 그게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3을 넣었더니 여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뭐가 제일 큰 값이냐면 마이너스 1을 요 함수에 집어넣으면 y 값이 제일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2가 되네. 그게 요 2라는 거야. 이걸 설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지? 이렇게 해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했지. 이렇게 얼렁뚱땅 하지 말고 왜 조값이 6이 되고 왜 b가 2가 되는지 그게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 그래 해야지 이렇게 문자를 막 쓸 때 안 헷갈린다 봐요. 문자를 쓸 때. 숫자야 당연히 이렇게 쓰는 사람 없지. 이렇게 쓰는 사람 없지. 그지? 자, 23번. 정의역이 이러해. 아까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했네. 아까는 마이너스 2x.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그래프인 줄 알고 있다. 그지? 이제는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런데 요렇게 준 거예요. 요렇게. 아, a가 뭔지 모르겠는데 양수야. 그럼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 x가 커질 때 y도 커지는 형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x를 어디부터 집어넣을 거냐면 2에서부터 6까지 수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고 제일 작은 값이 되고 6을 집어넣을 때 이때가 제일 큰 값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2를 넣자. 2a 더하기 b 2를 넣었지. 넣으면 그게 제일 작은 y 값인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이제 6을 집어넣으면 y 값이 제일 큰 수가 나와야 돼. 그럼 6을 집어넣으면 6a 더하기 b가 될 거고 y 값이 가장 큰 10이 돼야 된다. 어느 게 마이너스이고 어느 게 10일까만 이렇게 고민하면 안 돼. 왜 마이너스이고 왜 10이다 하는가? 그거는 그래프 때문에 그래. 그래프 때문에. 이 그래프는 x가 커질수록 y도 커지는 오른쪽이 쭉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진다. 그래서 이거는 증가하는 그래프. 그래서 1차 함수는 다 이렇게 하면 돼. 1차 함수. 그럼 이제 두 개를 빼버리면 요거 4a가 12가 돼서 a가 3이 되고 a가 3이면 여기 6이니까 마이너스 6 되면 b는 마이너스 8이다. 우리 2차 함수는 이래 안 하더라니까. 2차 함수는. 2차 함수는 바로 뭘 구할 때 항상 뭘부터 구해? 항상 대칭축을 구해야 돼. 대칭축. 대칭축이 예를 들어서 1이었어. 1. 만약에 정의역이 이렇게 생긴 정의역이 뭐 x가 2부터 3이다 이렇게 한 거야. 2부터 3. x가 2부터 3이다 라고 하면 요게 1이기 때문에 2는 여기 있고 3은 더 오른쪽 편에 있으니까 2부터 3까지는 요렇게 되네.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일 때 이게 최대가 될 거고 2일 때 이 값이 최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프 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운 그래프 중에는 딱 한 개. 요 2차 함수만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지. 나머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앞으로 다 배운 함수들 다 그렇게 생겨서 다 한번 올라가면 끝까지만 올라가면 가고 내려가면 내려만 가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생긴 건 나중에 3학년 가면 2학년 때 가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722
23. 쌤이 무슨 의도로 했다 그는 그 정확히 이해하랬다. 자, 725.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이것도 쌤이 이렇게 해서 좀 애워줘 하면 얘해놔놓고는 절대 안 애우는데 애울 사람은 애워두면 되게 편해.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이 fx는 바로 이렇게 이 ax 이런 함수가 이런 거예요. 위에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자, x 대신 x 더하기 y를 집어넣어봐. 그럼 ax 더하기 y 이렇게 됐지. 그럼 이거 전개하면 뭐가 돼? ax 더하기 ay잖아. 이게 fx고 이게 fy란 말이야. 그래서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를 만족하는 요 함수는 y 꼴 ax 원점이 없는 1차식 상수항이 없는 1차식이 돼버리면 요런 함수를 만족하는 거야. 외울 때는 정확하게 외워놔야 돼. 외울 때는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자, 만약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봐. 벌써 내가 fx 알잖아. 뭐라고? ax라고. 2 넣으니까 3이네. 그럼 3이니까 2 넣으면 3이 되네. 2a. 아, a가 2분의 3이네. 그럼 완전 함수 다 구했지 뭐. 2분의 3x라고. f-1을 구하라 했네. 마이너스 1 집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푸는 거돼. 이게 만약에 y 꼴 ax다 하는 걸 알고 있으면. 자, 근데 요거는 알지만 요게 만약에 플러스 1만 있어도 그런 거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외워놓고 혹시 요렇게 나오면 금방 풀이했던 식으로 풀면 간단하게 풀 수 있어. 대신에 정확하게 외워놔야 돼. 자, 이제 그거를 몰라. 자, 모르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했기 때문에 아무 소나 집어넣어도 성립하잖아. 그래서 2가 될 때까지 뭘 막 맞춰가는 거예요. 자, 00 함 집어넣어봐. xy에. 왜 집어넣는데? 그냥 넣어보는 거야. 아, f0은 f0 더하기 f0. 아, f0은 0이네. f0은. 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f0이 0이다는 찾아내는 거야. 이제 뭐 넣을까? 1, 0을 집어넣어. 10. 10을 지금 F1은 F1 빼기 F0은 상관없네. 1-1을 집어. 자, 1-1을 집어넣어. 나도 못 찾아가지고 한 건 집어넣고 있는 중이야. 1-1 집어넣으면 요게 0이 돼버리네. 요건 F1이 되고 요건 F-1이 되네. 근데 F0은 0인 거 구해놨으니까 요건 0이네, 그지? 아, 요거는 0이야. 아이씨, 뭐 이래. 1-1을 집어넣어보자. 1-1을. 1-1을 집어넣으면 여기 F2가 되네. F1, 더하기 F1. 근데 F1을 알면 되는데 F1을 알 수가 없잖아. 아이, 뭐 이래. 2-1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2-1. 그럼 요거는 F1이 되겠지. 2-1을 넣으니까 F1이 되고, 요거는 F2가 되고, 요거는 F-1이 되네. 근데 F-1은 마이너스 F1이지. 요 F-1은 마이너스 F1이잖아. F2는 대 똑같은 말이야. F2가 3이지. F2가 3이면 요게 3이야. 그럼 2F1이 3이니까 F1은 2분의 3 알 수 있다, 그지? F1은 2분의 3이 돼. 이제 F-2를 찾고 싶어. 그럼 F1을 아니까 여기서 F-1도 구할 수 있지. F-1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겠네. 요 식으로 본다. 그럼 F-2를 찾고 싶어.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럼 요거 F-1, 요거 F-1. 그럼 2F-1 이렇게 돼. F-1 여기 있으니까 2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런 식으로 뭘 넣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그 값들을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거는 봐. 맞추는 게 되게 힘든 것도 있겠지, 그지?
자, 요거는 이제 양수만 쓰는 거야, 양수. 양수에 대해서만 그래. 함수 fx가 이거이고 f2가 1일 때 f8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f2가 1일 때 f8을 구하시오. 양수만 써야 돼. 뭐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안 돼. 먼저 1, 1을 한번 집어넣어볼게. 1, 1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몰라. 그냥 집어넣어 보는 거야. 1, 1을 집어넣으면 F1은 F1 더하기 F1. 자, 그래서 F1이 0이다는 거 알 수 있네. 2가 또 나와 있네, 그지? 그럼 2는 어떻게 해볼까? F1, 2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F2는 F1 더하기 F2. 뭐 해봤자 요게 0이니까 뭐 똑같은 말이네. 그래서 이거는 집어넣어도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에 넘어가 버리면 뭐 관계없지, 이거는. 이제 뭘 집어넣어 보느냐면 2하고 2분의 1을 한번 집어넣어봐. 2하고 2분의. 그럼 요거는 F1이 되네, 그지? 그럼 요게 F2 더하기 F2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럼 요건 F1이니까 0. 그 다음 F2는 여기 있으니까 1. F2분의 1. 그래서 또 F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걸 또 구할 수 있어요. 이제 F2를 아니까 요거는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되네. 2를 집어넣어봐. 그럼 F4잖아. F4는 F2 더하기 F2네. 그래서 F2가 있으니까 여기 2가 되네, 그지? 그래서 F4는 2인 거 알겠네. 이제 또 2, 4를 집어넣어봐. 그럼 F8이네. 그럼 2, 4를 집어넣었으니까 F2 더하기 F4네. F4는 2고 F2는 1이니까 요거는 1 더하기 2 해서 3이 된다. 이건 왜 구했는데요? 구하다 보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해본 거야. 자, 보니까 봐. 이런 게 쉽겠나 어렵겠나? 어려워. 이런 게 찾는 게 되게 어려워. 어려운데 이 어떤 식으로 하더라 하는 그거를 알고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시도를 해봅니다. 한 개 더 해보고 싶다고? 좋다. 자, F1이 2다는 게 주어져 있고 요거는 이렇게 보는 게 좋겠네.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더하기 xy 이렇게 보세요. 저기 많어. 아예 안 끝냈나? 이제 F10을 구해야 돼. F10을. 일단 뭘 넣어보고 싶노? F1을 알아. 1을 집어넣고 싶어. 1을. 그럼 여기 F2가 되고 F1 더하기 F1 더하기 1, 2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1, 2를 집어넣었으니까 1, 1 이렇게. 그럼 이건 1이네, 그지? 그럼 F1이 2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1해서 이게 또 5가 되네. 이제 F2 알았다. 또 뭐 넣을까? 지금 목표는 F10이야. 또 뭘 넣을까? 5를 넣어버리면 대책이 없잖아. 2를 해줄 때, 2를. 그럼 여기 F4가 되고, 이건 F2 더하기 F2 더하기 4. 이렇게. 2를 넣은 거야. XY 2. 그럼 F2가 5니까 14네, 그지? 또 뭐 넣을까? 내가 목표는 10 찾아야 돼. F4, 8을 구해보면 돼. 그럼 이건 F4 더하기 F4 더하기 16. 그럼 F4가 14니까 28. 그럼 30, 44가 되네. 또 뭐 넣을까? 설마 88 할 수는 없겠지. 얼마? 16을 말라 넣노. 19 하면 되는데. 28을 넣으면 되네. 그러면 여기 F8 더하기 F2 더하기 16 이렇게. 그럼 이제 F8이 아까 44고 F2가 5니까
두 개 더하면 49. 49하고 16 더하면 50, 65가 됩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건 이제 대충은 알겠다, 그지? 그런 식으로 찾아내야 돼. 뭘 답이 있어가지고 탁 구하는 게 아니고. 근데 2학년 되면 탁 구하는 식을 만들 수가 있어, 직접. 요새 2학년들 하는 게 그거거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상등. 함수 서로 같은 함수 찾는 거야. 함수가 서로 같은 건 어떻게 찾냐면 정의역에 속한 모든 원소를 똑같이만 대응해 주면 돼. 그럼 지금 함수가 f가 있고 g가 있잖아. 그럼 요게 두 함수가 같으려면 f-1과 g-1이 같아야 되고 f0과 g0이 같아야 되고 f1과 g1도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f1부터 보자. f1은 1이고 g1도 1이 되네. 그 다음에 0, f0은 0이 되고 g0도 0이 되네. 그 다음 1, 마이너스 1, f-1은 마이너스 1이고 g-1도 마이너스 1. 자, 두 함수가 봐. 함수는 다른데도 똑같은 수를 똑같은 수에 다 대응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서로 함수가 같은 거예요. 됐나? 그런 식으로 니은, 디귿을 다 알아보라는 거야. 그 계산만 해보면 되지. 직접 다 계산해봐야 돼. 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같다 안 같다 안 하고는 몰라. 그래, 나머지는 너가 한번 해보고. 자, 집합 이거를 정리역으로 하는 두 함. 자, 함수가 같으려면 항상 정리역이 같고 이거 잊으면 돼. 이게 이 말이 없으면 안 돼. 똑같은 정리역에 대해서 해야지 똑같이 대응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정리역 자체가 달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반드시 정리역이 같아야 돼. 그래서 집합 이거를 정리역으로 하는 두 함수는 모두 요거를 정리역이래. 그런데 두 함수가 서로 같다 있어. 그럼 같으면 어떻게 하면 같다 있노? 두 함수가 0을 대응한 값이 같아야 되고 두 함수의 1을 대응한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으면 된다. 그럼 먼저 0을 집어넣어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고 요 식에 0을 집어넣으면 b. 이 두 개는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 1을 넣어도 같아야 되지. 1을 넣어도. 자, 1을 넣으면 요 식은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랑 여기다 1을 넣으면 3 더하기 b랑 요것도 같아야 돼. 그럼 b가 마이너스 6이네. 여기 마이너스 6 집어넣고 이제 a 값 계산하면 돼. 됐지? 함수가 같다. 그러면 대응된 함수 값을 다 같게 되더라야 돼. 그 다음 730번. 자, 시험에 이렇게 많이 된다. 실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x가 정리역인 두 함수 fg에 대해서 두 함수 f와 g가 서로 같게 되도록 하는 집합을 구하랬어. 단 공집합은 아니다 했고. 그럼 그 수가 뭔지 모르지. 그럼 그 수를 우리가 x라 하자. x. 자, x를 f에 넣든 g에 넣든 똑같은 수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x에 넣으면 그게 x제곱이 되고 g에 넣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가 되잖아. 요것이 같게 되는 x를 찾는 거예요. f도 g도 똑같이 대응하는 수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거 방정식 풀으라는 거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자, x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 여기 1, 2 마풀하니까 그런 x는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2가 됩니다. 자, 0이라는 수는 f로 들어가든 g로 들어가든 똑같아. 그런 게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2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집합을 한번 찾아보라면 요런 수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그 안에 있는 수든 다 똑같이 대응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합을 0,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집합을 뭐 마이너스 1만 해도 되고 즉 요놈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2의 세제곱 이렇게. 그런데 공집합은 아니다 했지. 그래서 1만 빼주면 돼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3개니까 2의 세제곱. 그 중에 공집합을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이해됐지? 자, 요 말을 알아야 돼. 요 말을.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서로 다르더라. x 값이 서로 다르면 거기에 대응된 y 값도 서로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 뜻.
1대1 함수다 이 말이 꼭 기억해야 돼. 이 말은 x가 서로 다르면 y 값도 서로 다르게 돼 있어. 절대 같은 데 가면 안 돼. 그 말이 1대1 함수라는 뜻이야. 그래서 1대1 함수 이렇게 주어줬는데 그 말 대신에 요 말을 많이 줘. 그럼 이 말은 이거하고도 똑같이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도 같다. 대우. y 값이 같으면 x 값도 같더라.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쓸 때도 있어. 헷갈리라고. 이런 게 이제 1대1 함수라는 거야. 1대1 함수. 기억 1대1 함수네. 서로 다른데 다 대응돼 있죠. 니은 1대1 함수네. 서로 다 다른데 대응이 돼. 디귿 1대1 함수네. 서로 다 다른데 대응이 돼. 니을은 1이 갖는 거하고 2가 갖는 데가 같아져 버리지. 그러면 1대1이 아니다.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x가 다르면 y도 다르더라. 1대1 함수지. 그럼 이런 거를 만족한 1대1 함수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1번부터 5번까지. 자, 1번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 y는 1이니까, 그제? 상수함수. 자, 2번 그래프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3이니까 이렇게 생겼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3이니까 이렇게. 또는 이런 게 빨리 안 되는 사람은 x에 0 넣으니까 y가 3, y에 0 넣으니까 x가 3, x가 3, y가 3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절편 찾아서 해요. 근데 고등학생이 저 정도를 빨리 못 그리면 심각한 거다. 그 다음에 3번은 y는 3x제곱 아래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이 원점인 요런 직 2차 함수. 자, 4번은 요건 외워라. y는 절대값 x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기 때문에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그럼 y 꼴 절대값 x 그래프가 이런 V자잖아. V자. 자, 그거를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정도의 그래프를 외우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5번 그래프는 x제곱이 밑으로 이만큼 쳐져서 요렇게 되는 요런 그래프. 요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거는 그래프를 우리가 다 아는 거야. 자, 이때 함수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건 아까 어떻게 했어? x 하나를 딱 결정해줘, 이렇게. 그러면 y가 하나가 딱 결정이 되지. 어디를 하더라도. 자, 1번부터 x를 하나를 딱 결정해주면 y가 계속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함수가 되는 거야. 다 함수는 되네. 다 함수는 되네, 그지? 이 다 함수는 돼. 함수는 그렇게 찾다. x를 하나를 딱 결정했을 때 y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거는 함수야. 근데 지금은 무슨 함수를 다 함수는 다 돼 있어. 그 중에 이제 1대1 함수를 찾는 거예요. 자, 1대1 함수는 거꾸로 x 값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y를 딱 결정했을 때 y가 같은 게 생기면 안 돼, 이렇게. 이봐, x는 서로 다르잖아. x는 서로 다른데 y 값이 봐라. 똑같이 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x는 서로 다른데 y는 이렇게 똑같은 데 간다는 거야. 그럼 1대1이 안 되겠지. 1대1이 안 되겠지, 그지? 이렇게 y가 같은 게 생기면 1대1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y가 다 같네, 그냥. 이거는 아무리 꺼도 y 값이 같은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꺼봐야 알아요? 아니, 세 번 안 꺼도 알아. 그럼 어떻게 하면 1대1이냐면 어떤 함수가 1대1이 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만 가고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야 돼요.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이런 게 생겨버리면 절대 1대1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직선은 다 1대1 함수야. 직선은. 이해되지? 이런 직선으로 생겨. 그럼 또 나중에 2학년 때 배우는 자, 이렇게 생긴 함수도 있어. 이것도 계속 올라만 가잖아. 이런 거는 다 1대1 함수가 돼. 절대로 y 값을 같은 거를 결정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게 있어버리면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게 있어버리면 y 값이 같은 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1대1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함수 찾는 거는 x를 결정했을 적에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y 값을 결정해 줬을 적에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그 다음 33, 34 매우 중요. 절대 헷갈리가 있으면 안 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리된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 자, 이 함수가 봐라. 뭘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0의 오른쪽과 0의 왼쪽의 식이 다르지. 혜리 집중. 영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에서, 근데 오른쪽 0보다 큰 쪽에서는 함수가 결정이 돼 있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어디서 내려오는지를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런 함수예요. 0보다 큰 쪽에서는 그래프가 음수니까,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에 찍 내려와 있는. 왼쪽에서는 몰라, 그지? 이 A 값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는 거야. 함수가 달라져. 근데 이게 1대1 함수가 돼야 돼. 자, 그런데 0일 때 한번 봐, 0일 때. 0 집어넣어봐. 5, 0일 때 값이 같으니까 역시 출발점은 요점이 되겠지. 0일 때 둘 다 5가 돼야 되니까. 자, 근데 이게 1대1 함수가 되라고 했어. 자, 금방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이 왼쪽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 그럼 y 값이 같은 게 생겨서 안 된다면. 요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 이것도. 이거는 돼 안 돼? 되지. 계속 내려만 가고 있잖아. 이건 돼 안 돼? 되지. 이런 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래서 뭐만 이해를 해보면 되느냐면 오른쪽 편 그래프가 감소하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왼쪽에서도 그래프가 내려오고 있어야 돼. 올라갔다가 내려와보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왼쪽에서 그래프가 내려와야 돼. 그래프가 내려온다는 건 여기서 뭐가 A가 어떻다는 뜻이야? 내려오면 음수가 돼야지. 이쪽이 음수가 되니까 이쪽도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돼. 음수만 돼. 음수만 되면 이런 음수든 이런 음수든 이런 건 관계없단 말이야. 됐지? 그럼 그래프 항상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는 거니까 y 값이 어디든 하나만 결정이 된다. 그런데 이쪽이 평행하게 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정과 감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됐지? 쉽네. 34. 자, x가 4보다 큰 x에 대해서 s에서 s로의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도록 했다. 자, 요거는 이해 잘해야 돼. 자, s에서 s로의 함수야. 그럼 여기 집합도 4 이상만 보는 거예요. x가 4 이상. 그럼 여기 있는 수도 y 값이 4 이상만, 요런 수가 나와요. 4 이상인 수들을 모으고 이쪽에도 4 이상이 와야 돼. 자,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라고 해서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나. 자, 그럼 요거는 정감수네. 그럼 이거는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x는 4 이상이에요. 4 이상.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x들을 다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럼 y 값은 이렇게 되겠지. x가 4 이상이면 자, y는 여기에 4를 집어넣어봐. 12-4a가 되지. 그럼 요 수가 얼마야? 12-4a 이상인 거예요. 12-4a 이상. 그런데 이 함수는 이 자체가 1대1 함수잖아. 직선이니까.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 4부터 5 뭐 이런 수들을 4, 5 간다는 게 아니고 4, 4점이 연속된 수들이지. 이런 수들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더라도 1대1이 아닐 수는 없지. 그럼 여기 있는 이런 모든 수가 이렇게 대응이 되면 되잖아. 이 모든 수들이 이런 수들이 대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대응된 요 수가 제일 작은 게 4잖아. 4. 4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4보다는 요 수가 4보다는 이렇게 하면 되면 되잖아. 이 수가 만약에 3이 돼. 3. 그럼 3에는 대응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럼 4부터 이렇게 쭉 대응이 돼도 되고 5부터 쭉 대응이 돼도 되고 관계없다. 1대1 함수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래서 4a는 8보다 작거나 같아서 a는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제 이런 게 함수적으로 좀 개념이 안 다고 오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외우려고 해도 그렇고 막 나중에 어려워 이런 건데. (1대1) 함수일 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봐. 요게 대칭축이 얼마야? 요게 대칭축이 2잖아. 2 마이너스 2a 분의 b. 요 공식에는 꼭 외워둬. 자 y는 ax 제곱 bx 더하기 c에서 요 대칭축 찾는 공식이 요거야. 마이너스 2a 분의 b. 자 이 대칭 이게 무슨 값이야? 다른 말로 하면 꼭지점의 x좌표란 말이에요. 요 꼭지점의 x좌표, 요 x값이 2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2가 되네. 대칭축이 2다. 그런데 요게 정리역이야. 요 범위 안에만 생각해야 돼. 그 범위 안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1대1 함수가 돼야 돼. 자 그럼 K를 쌤 찍어볼게. 만약에 K가 여기다. 그럼 요거 이상이단 말이야. 1대1 함수 맞아 아니야? 맞지? 요 이상이면 그래프가 요 그래프만 보라는 거야. 요 K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요만큼만 대응하라 했기 때문에 요 그래프잖아. 그럼 이 그래프는 계속 올라만 가니까 1대1 함수가 되잖아. 그럼 K가 여기 있어도 된다 그지? K가 여기 와보면 될까 안 될까? 여기 와보면 안 되지. K 이상이면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보라는 거야. 그럼 이런 게 생겨버려 이런 게. 그래서 K는 2보다 이렇게 돼야 돼. 2까지는 괜찮지. 2까지는. 하지만 2보다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오는 순간 지금 같은 이런 그래프가 돼. 그럼 K의 최소값은 2가 된다. K가 제일 작을 때 2 이상이니까. K가 제일 작을 때의 값이 2다. 이 말이야. 됐지? 어. x에서 x로의 대응은 k 이상의 수를 k 이상의 수에 대응한다 이 말이야. 정역이 k 이상 요게. 그럼 공역도 k 이상 요렇게. 이건 아니다. 좀 더 봐야 되네. 이해 안 물어봐서 넘어갈 뻔해. 그럼 K가 일단 2보다는 이상이 돼야 되지. 그럼 요거는 요거 이상이잖아. 요거 이상. 요게 얼만데? K제곱 빼기 4K잖아. 요 K를 집어넣었을 때니까. 요 값이 K제곱 마이너스 4K가 돼. 그런데 우리가 집합은 요게 K 이상의 수들이야. 요것도 K 이상의 수들이야. 그런데 여기 어떤 놈이 대응되기를 이렇게 대응되면 함수가 돼야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그지? 그러면 요거를 집어넣으면 치역이 요거 이상이야. K제곱 마이너스 4K 이상이야. 근데 K제곱 마이너스 4K가 요 공역의 대응식이어야 돼. 그지? 근데 공역에 있는 수는 어떤 수만 있어? K 이상의 수만 있잖아. 그럼 이 수가 K 이상이 돼야 되겠지 또. 공역이 예를 들어서 10 이상이야. 그런데 어떤 수를 대응했더니 5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근데 대응된 수는 요 수가 제일 작은 수잖아. 요 대응된 y 값 중에. 근데 공역이 K 이상이니까 이 치역도 K 이상 안에 들어와야 돼. 그지? 그럼 치역은 요거 이상이잖아. 그럼 요 수가 K보다는 무조건 이상인 수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5K가 요렇게 되니까 K는 0보다는 작거나 5보다는 크지. K는 5보다는 이상이. 그래서 2보다 이상인 수 중에서도 5보다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효정 이야기 안 했으면 쌤 놓칠 뻔했다. 답이 이제 5가 되는 거지. K 최소값은. 35번 이해되는 사람 손. 그냥 듣고 있나? 이래 앉아가. 이러고 있나? 자, 봐라. 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k 요런 함수가 하나 있어. 근데 정리역이 5 이상이야.
그럼 요 집합을 x라면 요 말이 x에서 x란 말이 공역도 5 이상이에요. 공역도. 그럼 여기에 대응된 수는 무조건 5 이상이 돼야 돼. 그지? 여기에 대응된 수는 5 이상이 돼야 돼. 그럼 요게 지금 증가하는 함수잖아. 요렇게 생긴 함수잖아. 그럼 5 이상의 수를, 요런 수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y는 어떻게 돼? 요거 집어넣으면 5 플러스 k 이상이 되겠죠. y는. 여기에 대응된 요런 수를 대응하면 어떤 수가 돼야 되냐면 5 플러스 k 이상의 수들이다. 이상의 수들. 근데 이 수들이 5 이상 요 안에만 들어와야지, 뭐, 예를 들어서 이 수가 예를 들어 4가 됐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 수가 제일 작은 요 수가 5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 수가, 요 k를 집어넣은 요 수가 공역이 k 이상의 수들만 있잖아. 그럼 이 수가 k보다 작은 데 가버리면 대응식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수는 k 이상이 돼야 된다. 문제 이해 안 된다. 내가 표정을 보고 다 읽잖아. 문제 이해 안 됐을 때 표정을 알거든. 진짜가. 자, 다음 중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자, 1대1 대응이야, 대응. 자, 그럼 1대1 대응. 자, 대응하고 1대1 함수는 같은 말 아니다, 그제?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이거 일단 1대1 함수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공역 안에 대응 안 되고 남아있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면, 여기 1, 2, 3인데, 이쪽에 A, B, C, D가 있어. 그럼 요거는 1대1 함수로 맞잖아. 근데 여기 뭐가 남아있으면 안 돼, 그지? 치역도 A, B, C, D가 돼야 돼. 근데 치역은 A, B, C 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1대1이 대응이 되려면 여기 4가 하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돼야 돼. 공역에 무슨 게 하나라도 남은 게 있으면 안 돼. 함수가 되더라도, 1대1 함수가 되더라도 공역에 남는 게 있으면 안 돼, 공역에. 1대1 대응의 그래프. 1대1 대응이니까 일단 1대1 함수부터 다 찾아내야 되지. 아니고. 이건 함수 자체가 아니고. 이제 됐네. 근데 이거는 1대1이 아니지. x는 다른데 y는 다 똑같은 데 가잖아. 요거만 1대1이네, 1대1. 계속 감소만 하니까, 그지? 이렇게 막 이상하게 돼도 돼. 계속 감소만 하잖아. 자, 치역을 봐, 치역을. 실수 전체라는 거 알겠지? 정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기 때문에 치역도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가 되겠다. (37) 자,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더라. 자, x에서 x로 한다는 말은 대응을 1, 2, 3, 4 요 수를 1, 2, 3, 4 요 수로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1, 2, 3, 4를 1, 2, 3, 4로 대응하시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대응한다. 1대1 대응이라고 했네.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이 1대1로 다 돼야 돼. F4는 3이네. 4는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이해해야 돼, 이 말을. F1이 1이 대응된 게 제일 큰 수야. 그 다음에 2가 대응된 수. 그 다음에 3이 돼. 그럼 1은 어디로 가야 돼? 1은 4로 가야 돼. 제일 큰 수로. 그 다음에 2는 2로 가야 되고 3은 1로 가라, 이 말. 요 말 뜻이 그 말이. 1, 2, 3, 이제 4하고는 관계없다, 그지? 1, 2, 3이라는 요 세 개의 수는 1이 대응된 y값, F1이 그 말이지. 1이 대응된 함수값이 가장 커야 된다, 이 말. 그러면 이제 F1은 4가 되고, 빼기, F2는 2가 되고, 빼기, F3은 1이. 그래서 답은 이렇게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x가 k 이상의,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야.
정역도 x 이상의 모든 수, 공역도 x 이상의 모든 수. 그런데 이거는 1대1 함수는 돼 있지. 직선이니까 1대1 함수는 돼. 그런데 이게 1대1 대응까지 되라는 거야. 1대1 대응. 그럼 1대1 대응이 되면, 자, 1대1 대응은 뭐라고? 1대1 함수 일단 이고 치역을 구했을 적에 그게 공역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지? 이해됐지? 공역은 나와 있잖아. 공역은 K 이상이야. K 이상. 공역은 K 이상이야. 그럼 치역도 뭐가 돼야 돼? K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져 버리잖아. 자, 지금부터 치역 구한다. 치역. 치역은 정역에 있는 x 값을 대응했을 적에 y 값들의 집합이 치역이 되겠지. 자, 치역 구하자. 요거는 무슨 함수? 정가함수. 치역 구하는 거는 y 값 구하는 거잖아. 정가함수야, 그지? 그런데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에 k라는 수가 있어. x는 k 이상이야. 이런 수들을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치역은 어떻게 돼? k를 집어넣으면 요 수지. y가 요거보다는 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자, k 집어넣어보자. k를 집어넣으면 3k 플러스 6이 되네, 그지? 그럼 치역은 뭔데? 치역은 3k 플러스 6 이상이야. k를 집어넣었을 때가 요 y 값이잖아. 요 y 값은 요게 제일 작잖아. 나머지는 그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치역이, 여기서 치역을 구했더니 3k 플러스 6 이상이야. 근데 공역이 뭔데? k 이상이잖아. 그럼 요 수가 얼마란 뜻이야? 이게 k가 되면 되죠. 그러면 치역도 k 이상, 공역도 k 이상 이런 말이 되잖아. 자, 그래서 2k가 마이너스 6이니까 k는 마이너스 3이면 된다. 치역이 공역과 같다. 잘 알아둬야 돼. 나중에 2차 함수는 헷갈려 그랬으면 치역이 공역하고 같은 1대1 함수 이런 말이에요. 치역이 요거는 그래서 1차라서 조금 하기 쉬워 그래도. 1차라서. 그러면 이제 2차가 되면 이제 그러면 어려워져. 또 2차에 버리면 또 이해 안 되는 사람 많이 생겨. 2차 바로 나왔네. 아,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요거 40번까지만 하고 마칠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은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럼 일단은 1대1 함수가 돼야 돼. 자, 0을 기준으로 딱 보니까. 0을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프가 계속 증감하거나 계속 감소하면 된다 있지. 0보다 클 때는 3x 플러스 2야. 아, 3x니까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상태. 자, 0 집어넣어보자. 똑같이 2로서 0일 때 2, 0일 때 2. 그 말은 0 집어넣으면 이쪽 그래프랑 저쪽 그래프는 똑같이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1대1 대응이 돼야 돼. 자,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이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지. 평행하게 가도 안 되지. 오른쪽 만약에 지금 이렇게 왔다, 이렇게. 그럼 1대1 함수가 되면서 치역을 구해보면 실수 전체가 나타나네, 그지? 그럼 1대1 대응이. 아, 이쪽은 그냥 이렇게만 대기만 하면 되네. 그래서 요 A가 음수가 되면 돼, 음수. 정수 A의 최소값. 그렇지, 그렇지. 갈 때가 돼서 그렇다. A가 양수가 되면 되네. 그럼 정수 A의 최소값 했기 때문에 A 값은 1이 되면 된다. 자, 이제 오늘 40번을 확실하게 이해가야 돼. 40번. 이거는 그냥 시험 같으면 무조건 내야 되는데 이제 해마다 내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 학교에서 눈치 비잖아. 그래서 안 나오지. 하여간에 무조건 나와.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시험 직전까지 애미기인데 잘 들어. 요런 문제가 애미기는 문제가 몇 개가 있어. 자, 그 중에 요것도 애미기는 문제. 두 집합에 대하여 요게 1대1 대응이 되라 했어.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 했어? 치역이 공역하고 같다 이 말이야. 그지?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돼. 당연히 1대1 함수는 돼야 되는 거고. 요건 대칭축이 얼마야? 대칭축이 1이지. 요게 1을 대칭축으로 해. 자, 정역이 뭔데? 3보다 이상이야, 그지? 그럼 3이 여기 있잖아, 3이. 3보다 이상이야. 그럼 치역은 뭔데?
요거 이상이잖아. 그지? 3을 집어넣으면 요 함수에다 3을 집어넣으면 3, 3은 9 마이너스 6 더하기 a 해서 a 더하기 3이네. 요 y 값이 a 더하기 3이야. 그럼 지역은 어떻게 돼? 지역은 a 더하기 3보다는 이상이다. 이해됐나? 지역은 a 더하기 3보다 이상이다. 길이 됐나? 이게 지역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공역은 뭔데? 2 이상이잖아. 2 이상. 그럼 지역은 요거 이상인데 공역은 2 이상이야. 그럼 이게 얼마란 뜻이야? 이게 2가 되면 돼.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죠. 요 뜻을 잘 아는, 이건 이제 문제가 쉬운 거야. 시험 나온 그 문제는 아니고. 자, 그러면 문제를 요렇게 바꿀게. 0 이상으로 요렇게 바꿨어. 그럼 어떻게 될까? 영 이상으로 바꿨어. 그러면 문제가 돼, 안 돼? 왜? 그렇지. 0 이상, 0이 여기 와버리면 이 그래프가 돼버리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1대1이 아니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지. 그래서 요것을 만약에 K라고 해서 K. K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 1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1보다는. 요 K는 1보다는 이상인 수를 써야지. 저기에 1보다 작은 수를 써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는 올 수 없다라는 거지. 됐나?